자, 이번 주 이슈를 한번 보시면요. 제일 먼저 이슈가 된 게 미중 무역 분쟁 쟁점화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주 크게 번졌는데요. 중국이 750억 달러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일단 원유 대두의 5%에서 10% 관세가 추가가 됐는데 대두 같은 경우에는요 25%에서 30%로 추가 관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싸움으로까지 이 사태가 번지고 있다라는 게 대두의 주요 공약지가 일단은 지금 러스트밸리인데 그 공약을 대두 공약이 그게 중립 지역이거든요. 선거 그 지역을 공략하는 게 일단은 먼저이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의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중국의 입장인 듯 하고요. 지금 현재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협상으로 급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급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 봤는데 약간의 조정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협상을 한다 안 한다 말을 할 뿐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현재까지 협상이 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즉흥적인 어떠한 문제로 몰아붙이기식 문제 해결로 인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도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된 시세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크게 예고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두 나라가 너무나도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90일이 연기가 됐다라는 분위기가 좋아진다 하더니 갑자기 금요일 날 얘기가 터진 상황인데요.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양측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대두되는 문제들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시점도 예고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시장에 대응하는 투자자님께서는 아마도 이 부분이 제일 조금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 위안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 한번 폭락 사태를 맞았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거론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위안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안화 차트를 보시면 지금 급등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달러 차트이기 때문에 아마 위안화가 급등할수록 아마 지금 위안화는 절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위안화 가치가 지금 7위안화까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8월 27일 최고점을 현재 찍어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1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모 자체도 지금 적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는 7위안까지 올라가면서 환율의 조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통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지금 두 나라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중국 경기조차도 지금 좋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통해서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국의 돈은 풀어질 것이며 그러면 또 환율 전쟁도 또다시 예고가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거론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래 공포라고 얘기를 하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인데요. 지금 일단 기본 원리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장기 금리라는 건요. 그 나라의 장기 성장세를 반영을 한 거고
단기 금리라는 거는 금융시장의 비용을 상징을 합니다. 즉 비용이 성장률보다 크다는 얘기가 만약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이르는 경기 침체 현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기사를 보고 왔는데 전일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이 또다시 금리 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4bp, 5bp로 지금 최대치로 12년 근래에 들어서 최대치로 지금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지금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지금 78년 이후에 5차례가 왔었는데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에서 2년 안에 사이에서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까지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조금은 불안전한 상황이 있다라는 점은 조금은 유념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리세션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예외적이었던 경우가 딱 한 번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95년 그리고 98년 금융위기 때. 그때는 미국은 괜찮았지만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인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금은 견제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점은 지속적으로 주의 예시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